자, 2016년도 2회차 화공기사 화공연력학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순환법칙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라운드 V, 라운드 T, 라운드 P, 라운드 V가 마이너스 1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식은 뭐냐? 그리고 베타는 부피 팽창률, 카파는 등온 압축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베타가 부피 팽창률인데요. 요거는 V분의 1에 부피가 팽창한다. 그럼 온도에 의해서 팽창하거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하면 됩니다. 온도에 의해서 팽창한다. 이때 압력은 일정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V를 곱하면 V 베타. V 베타는 뭐죠? 그렇죠. 라운드 V, 라운드 T의 P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카파는 등온 압축률인데요. 자, 이 압축한다는 말은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돼요. 그래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를 생각해 주시고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다만 압축은 감소한다 생각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V분의 1을 해주세요. 따라서 마이너스 V 카파 이거는 라운드 V, 라운드 P,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를 구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를 구하니까 요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라운드 V분의 라운드 T가 나왔어요. 그럼 라운드 V분의 라운드 T인데 여기는 뭐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잖아요. 여기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T고 그럼 역수네요. 역수.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은 역수를 쳐서 V 베타분의 1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V 베타분의 1 역수를 취급해서 쓰시면 되고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T죠. 여기도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 T죠. 그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V 카파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V 카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값이에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각각에 곱해서 있는 값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되는데 뭐 V는 약분해서 없앱시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만 정리하면 라운드 B, 라운드 T, V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항하고 이항하니까는 마이너스는 또 사라져요. 그래서 베타가 되고요. 분모가 카파가 되는 요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베타, 카파분의 베타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1번은 정답이 3번이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2번은 그림과 같이 상태 A로부터 상태 C로 변하는데 A, B, C의 경로로 변했다. 경로 B와 C의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BC 가정이에요. 요거. 그러면 요거는 부피잖아요. Y축이. 그 다음에 Y축이 P고 X축이 부피잖아요. 그럼 부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요 가정은. 그래서 이거는 등적 아니면 정적 얘기하는 정적 아니면 등적.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적자가 부피 적자인데 부피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자, 뭐 정용 용기가 일정하다 또는 부피가 일정하다 정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부피가 일정하는 컨스턴트 볼륨 과정. 이거는 정용 과정이 돼요. A에서 B는 뭐죠? A에서 B? 이건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정압 과정이 됩니다. 이건 정압.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나온 대로 쓰면 이건 정용.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온도의 함수로 순수물질의 증기압을 계산한 다음 식의 이름은 뭐냐? 자, 온도의 함수로 순수물질의 증기압을 나타내는 다음 식의 함수는 그래서 자, 증기압이 P인데 이거를 온도에 대한 함수로 쓴대요. 증기압을.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온 식에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안토인식이라고 해요. 안토인식. 그래서 요거는 자, 요 식으로 나오면 LMP equal A 빼기 자, T 더하기 C분의 P 요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안토인식으로 아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안토인식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반응이 1105켈빈에서 일어나며 반응 평형상수 K는 1.0이다. 초기 1몰의 일산화탄소와 2몰의 물로 반응이 진행된다면 최종 반응 좌표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산화탄소니까 요 반응식을 좀 활용할게요. 그래서 1이라고 해요. 1. 일산화탄소. 예. 그 다음에 2몰의 물이니까 얘를 2라고 쓰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게 엡실론만큼 없어지고요. 이것도 엡실론만큼 없어지고 이거는 엡실론만큼 생기고 엡실론만큼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돼요. 1 마이너스 엡실론, 2 마이너스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우리가 말하는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요게 자, 분모 요 두 개 들어가요. 분모에. 요거는 생성분해가 분자에 들어가요. 1 마이너스 엡실론 곱하기 2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엡실론의 제곱.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1이다. 1이다. 왜? 여기 1이라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엡실론 값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의 값은 얼마냐? x가 여기 엡실론이 0.667.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5번 보겠습니다. 자, 식기압의 260도의 과열 증기가 엔트로피 값이 나왔어요. 단열 가역적으로 E-ATM까지 팽창한다면 수증기의 질량 퍼센트는 얼마인가? 그래서 단 2기압일 때 포화 증기와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는 각각 1.7에서 0.36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요거.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요거. 예. 이때 이걸 엔트로피라고 할게요. 엔트로피.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 압력에서 요 엔트로피 값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안에를 제가 이렇게 놨게요. 그래서 여기가 2기압, 요 라인이 2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액체죠, 액체. 여기는 기체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포화 기체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뭐죠? 여기가 포화 액체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과열된 상태인데 자, 이게 여기가 포화 기체, 포화 액체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화 액체 엔트로피, 포화 증기, 포화 액체 엔트로피가 각각 1.7과 0.36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1.7 맞죠? 여기가 0.36 요런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1.66도 여기다가 써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다가 1.66을 표시하세요. 여기가 1.66. 이렇게 표시하면 엔트로피 값에서 여러분들이 레버룰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증기의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전체 분에 아시겠죠? 이 전체 분에 수증기의 퍼센트를 계산하는 건 각각에 대한 어떤 값을 이용하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를 포인트로 잡을게요. 여기. 그래서 요 전체 길이를 분모에 넣으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자, 비율을 갖다가 이거를 액체 있잖아요. 액체를 가스로 보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기체죠. 기체를 리퀴드로 해가지고 비율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7과 0.36이니까 1.7에서 빼기 0.36을 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증기의 질량 퍼센트잖아요. 그러면 수증기는 요 가스 쪽이니까 1.66에서 뭘 뺀다? 그쵸? 0.36을 빼면 돼요. 요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봤더니 97%가 나오네요. 97%. 예. 그래서 97% 값이 나와서 정답은 요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자, 요거 지금 액체 부분과 기체 부분이 되는 즉 포화 증기랑 포화 액체의 부분에서 내려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액체 방향으로 가면 액체가 아니고 가스 쪽, 즉 베이퍼 쪽이고 그 다음에 기체 방향은 기체가 아니고 리퀴드 쪽, 그쵸? 응축된 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해서 이 전체 길이분의 요 밑에 있어요. 요 가스를 분자에 쓰시면은 그 수증기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